그래서 결론은 동업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동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자금은 여유가 있는데 특별히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 두 가지 간에 시너지가 나는 경우에는 동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인들과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장밋빛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죠. 그 영화 범죄와의 전성시대 많이들 보셨죠?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김판호가 최민식에게 했던 재밌는 대사가 있습니다. 최 사장님, 일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한번 일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 뭐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데. 사업제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죠. 근데 하지만 문제는 동업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에 이 사업이 성공해도 둘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이 실패해도 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업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각자의 무기, 각자의 가치가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자 간 분쟁과 관련해서 분쟁 사례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통상은 이제 동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요즘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해서 투자금을 각자의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주식의 형태로 받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초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가 이 회사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분쟁이 발생합니다. 서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즉, 법인 계좌가 있다고 하면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법인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대표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방의 어떤 개인 계좌로서 들어가는 돈도 있을 텐데 이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아예 동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주식 비율, 주식 가치의 비율이 몇 대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 미리 상세히 규정하면 제일 좋죠. 가장 간명하고 깔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당수의 분들이 이러한 경우에 지인들 간의 또 투자 행위고 지인들 간의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보니까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고 문서화시키는 거를 되게 꺼려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주식 비율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법인이 설립되었고 함께 운영을 해 나가는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 자본금을 증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본금을 증자를 해서 또 재투자를 하고 회사를 확대시켜 나가는 경우에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됩니다. 통상 주주총회 결의나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 동업자 간에는 동업자 한 명이 대표를 맡고 다른 한 명은 사내 이사로서 그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중간에 둘 간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에 이런 자본금 증제 행위 자체가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자본금 증자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내지 상대방이 이러한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대방을 배제한 채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의 형태랄지 또 다른 형태를 통해서 자본금을 증자시키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3자 배정을 통한 진행은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아주 높아집니다. 동업자 입장에서는
위 증자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태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언급도 없었고 통보 행위도 없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이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자본금 증자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본금 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배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동업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희석화가 되면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업자는 정말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업자가 사실상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는 모습은 크게 회사의 임직원으로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회사에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그러니까 회사에게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자신의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과 주주로서 이익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 두 가지 형태 모두 주주총회나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으로서 결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사의 월급의 액수, 보수의 총액을 결정하는 문제나 배당의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 모두 양 당사자 간, 동업자 간에 서로의 협의가 없이는 진행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죠. 결론은 앞에서 본 것처럼 동업을 하는 경우, 특히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동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투자 단계, 자본금 증자 단계, 이익 배분 단계, 각 단계에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형태로 동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말리는 것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향후 기간 투자를 예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주식 지분, 그러니까 대표자의 주식 지분의 비율이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분의 양이 아닌다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 투자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투자 지분들이 비율이 대등한 경우에는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기관 투자자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동업 형태로 이미 시작을 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각 사례별 분쟁 발생 시에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이때 막연하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진술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 증명을 보낸 것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발송 단계부터 어느 정도 전략을 짜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구체적인 대응과 관련해서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겠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주주 명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회사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확보를 하셔야 이 향후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도 잘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겠죠. 이 경우 현행 상법에는 주주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를 상대로 정관이나 주주 명부, 회계장부 등 관련된 자료를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상대로 특히 회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붙인 서면 등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회사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무응답을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열람 등사 가처분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업자를 배제한 형태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본금을 증자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주발행, 무효의 청구의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식에 대한 가치가 희석화되었기 때문에 이 손해가 아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동업자가 상대방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본금 증자 행위를 하거나 문제 행위를 하였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함께 형사적 조치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업자를 배제한 채로 자본금 증자 행위 등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사항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필히 동업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인데 이것을 배제한 채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 공정증서 불실기재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에 더해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진행해 가시면서 전략을 잘 짜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